안녕하세요. 생존 가이드 코나입니다. 자, 이 매일같이 이 주유소 기름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. 전국적으로 평균 기름값만 2,000원을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매일 하루에 100원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경유값이 더 폭등하고 있는데 많은 이 화물차들이 다 경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앞으로 이 물가 상승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매일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폭등을 하는 거를 걱정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한 주, 두 주, 뭐 한 달, 두 달만 있으면은 전 산업 분야로 다 번져갖고요. 우리가 밥 먹는 거, 뭐 택배 시키는 거, 뭐 물건 사는 것들, 가게에서 뭐 하는 것,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갖고 물가가 지금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. 전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전 지금 이란 전쟁이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폭격을 하고 있지만은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군사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폭격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은 또 이란도 인구가 9천만 명에 달하고 또 거기다 그 외에 쿠르드족 같은 이란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건까지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더 훨씬 더 우리 생각보다 오래 갈 수가 있어요. 자, 딴 거 떠나서 오늘은 기름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주유소에 가봤고요. 자, 이렇게 기름을 한 통 사왔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. 기름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조금 정도 이제 혼조가 되다가 다시 떨어질 것인가 이렇게 약간 고민이 되시고 이걸 기름을 더 넣을까 말까 혹은 뭐 한두 통 정도 이렇게 저처럼 사올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저는 앞으로 이 사건 점점 더 확산이 되고요. 특히 이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뚫리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그쪽만 하더라도 한국에 200만 톤이나 되고 있는 엄청난 큰 유조선이 한 10척 정도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척당 우리가 이제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죠. 정부나 뭐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뭐 몇 달치 비축류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고 있고요. 거기다가 뭐 사우디에서 또 다른 경로로 석유를 수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이게 국민이 안심하라고 하는 큰 의미가 없는 선전성 멘트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 우리가 이 비축류를 갖고 있는 건 맞긴 한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규정이 정한 수량보다도 훨씬 더 적게 갖고 있어요. 우리가 뭐 이게 100 정도에 갖고 있어야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창고에는 훨씬 더 한 70, 80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고요. 또 거기다가 이 비축류라는 게 정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이 비축을 하는 겁니다. 우리 한국의 비상사태라는 게 바로 전쟁 같은 것들이죠. 그래서 정말 큰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비축류가 100이 있다면 그 100을 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. 최대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쓴다 하더라도 한 반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. 이 대부분은 전쟁 같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비축류가 몇 달치가 있다 하더라도 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. 또 거기다가 지금 해협 봉쇄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 150달러까지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200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있는 이 기름값이 평균적으로 한 2,000원 정도 된다 하고 있죠. 3,000원을 넘어서 4,000원까지도 지금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게 몇 달 동안 장기화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정부를 믿고 있고 설마 전쟁이 더 길어질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빈 탱크 가득 채우고요. 또 저희 집처럼 어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좀 공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빈통 같은 것들을 한두 통이라도 좀 갖고 가서 예비용으로 갖고 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제가 생존 전문가로 20년 동안 일을 하고 있고요. 또 제가 12년 전에는 재난시대 생존법 책에서도 이 통에다가 기름을 보관하는 게 꼭 필요하다 얘기를 했었습니다. 큰 재난도 그렇고요.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져도 그렇고 그때서 우리가 주유소에 가고 차를 대고서 기름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정말 힘듭니다. 그 뉴스를 듣고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끌고 주유소로 가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건 둘째치고요. 일단은 넣을 수가 없어요. 동일본 대지진 때만 보더라 하더라도 주유소가 있으면은 차가 뭐 한 이렇게 뱀처럼 10바퀴를 꼬박 둘러 대기하면서 이틀 정도 기다려 겨우 뭐 조금 받았다 자, 이런 생존자들의 경험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를 해갖고 우리 집에 최소한
비상시에 이제 차를 타고 어느 정도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 정도의 이제 비상 연료가 꼭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. 저는 옛날부터 생존을 대비했기 때문에 집에다가도 기름통을 준비해 놨었어요. 비상시엔 우리 집에 기름을 보관하는 게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이 법적으로 이 민간인이 자기 집에 기름을 보관할 수 있는 게 휘발유는 총 200리터, 경유가는 400리터까지는 허가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. 근데 허가 문제가 아니라 위험할 수가 있죠. 이제 이게 휘발유라는 게 가장 휘발성이 강하고 또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데,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제 철제통 제리캔이라고 하죠. 얘는 2차 대전부터 이제 많이 썼던 연료통인데 철제로 되어 있고 엄청나게 튼튼해요. 그거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데 단점이 되게 비싸요. 20리터 한 통짜리 한 3만원, 4만원 정도도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싸고, 또 우리가 당장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택배로 인터넷에서 사서 받으려면 2, 3일 정도까지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비추하고요. 뭐 여유가 있다면 그거 사셔도 좋고요. 가장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철무점에 가고 20리터 플라스틱 그 말통이라고 하죠. 그걸 사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비추예요. 왜냐면 그 통 자체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얇고 충격에 약합니다. 그래서 물 같은 것들을 보관할 때는 뭐 임시적으로 쓸 수 있지만은 휘발성이 강한 휘발유 같은 연료를 쓸 때는 금방 깨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비추고, 또 돈도 한 5,000원 정도 하죠, 한 통에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추입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떤 것들을 추천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뭐 공단이라든가 이런 상가 시장 그런 부근에 가면은 세제 통들이 많이 나와요. 바로 이거거든요. 이것도 세제 통이에요. 여기 딱지 라벨이 붙은 게 보이죠? 이게 한 15리터 정도 되는데 이 통 자체가 이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, 연료나 기름 같은 것들 보관할 때는 당분간 한 1년 안에 보관할 때는 괜찮습니다. 그래서 플라스틱 통 같은 것들을 버리는 것들을 갖고 와갖고 물로 그냥 싹 씻은 다음에 하루 정도 말려서 주소 가고 기름을 이제 받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보다 더 이제 쉽고 우리가 이제 가정집 아파트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페트병을 이용하는 방법이죠. 요거는 이게 5리터인가요? 10리터짜리인가? 이거는 생수통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요소수통, 차에 넣는 요소수통으로도 이용이 되는데, 이 페트병이 투명하고 얇아서 되게 약해 보이지만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. 제가 오토바이도 타고 있는데 오토바이 안장 안에다가, 트렁크 안에다가 이 비상 연료통으로 500ml짜리 이 플라스틱 통에다가 제가 2년 이상 갖고 다니는데도 거의 줄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요 페트병 이 재질이 생각보다 꽤 단단하고, 또 이렇게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 페트병 재질로 좀 더 큰 5리터, 10리터짜리 이제 요소수통이라든가 생수통 이런 것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갖고 기름을 받아 놓으셔도 좋고요. 가장 추천하는 거는 저는 바로 요거예요. 네, 역시 페트 재질로 된 생수통. 요거는 20리터 재질이죠. 정확히는 18.9리터로 되어 있는데, 이런 것들도 식당가 주변이나 뭐 시장 주변, 또 아파트 이 재활용품 코너에 가면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요. 저는 그거 좀 아까워서 이제 갖고 왔던 건데, 이런 거에도 기름 넣게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. 훨씬 더 두껍고, 또 위쪽에 이게 이제 개봉이 되어 있는데 이 막에만 2,000원 따로 팔아요. 제가 좀 찾아보니까 300원 정도 팔고요.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쓰려면 여기 끝에 칼집을 해갖고 잡아 벗겨야 되는데 훨씬 더 얍착이 되기 때문에 기화성이 큰 휘발유 같은 것들을 넣을 때도 좋고요. 또 제가 요거 알디에서 1,200원에 산 건데, 이건 이제 실리콘으로 된 건데 계속 쉽게 개봉할 수 있는 재질을 끼우면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열고 닫고 해서 쉽게 개봉을 할 수 있는 재질인데, 이런 고무나 실리콘 재질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통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한 통 정도는 좀 보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또 제가 오랫동안 보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알게 됐었어요. 이런 것도 저희 재난시대 생존법 책에 자세하게 사진과 함께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보관하는 장소가 좀 문제긴 하죠. 뭐 저처럼 시골에 단독주택 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뭐 뒷베란다 정도밖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집에 많은 양을 보관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 적은 용량만 한다던가, 아니면은 이런
기름통을 집 외부에다가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나만 아는 좀 외진 장소에 가고 땅을 아예 파여놓고 묻어버린다든가 비상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죠. 사실 또 오래 보관할 때도 제가 최대한 10년까지도 보관을 했었어요. 저희 카페라든가 책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플라스틱 통에다가 보관했는데 보통 1년에 한 10% 정도씩 줄더라고요. 특히 지금처럼 이게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게 휘발유가 기화가 돼갖고 약간 땅땅해지고 심지어 이 앞에 있는 그 플라스틱 통이 그 마개가 이게 압력을 못 이기고 퍼져나가거나 혹은 금이 생겨갖고 가스가 좀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즘 좀 약하기 때문에 장기 보관은 힘들고 참 그리고 보관하실 때도 절대 햇빛이 보이지 않는 뭐 응달이나 또 은박 보온 담요를 한 바퀴 둘러싸갖고 아예 응달이라 하더라도 햇빛이 닿지 않게 해야 됩니다. 여기 통이 두껍다 하더라도 햇빛이 오랫동안 비치면은 이게 사가갖고 또 충격이 약해서 금방 부러질 수도 있고요. 또 아무튼 1년 한 10% 정도 이게 증발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올해 한 4, 5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 안에 주황색의 조그만 결정 같은 것들이 이제 뭉쳐 있더라고요. 그게 아마 이 휘발유 안에 있던 첨가물 같은 것들이 이제 뭉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된다 하더라도 차에 연료로 한 반 정도 섞었으면은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. 미국에 있는 그 프레퍼들은 휘발유통 안에다가 아예 약품을 넣어서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휘발유 안정제라는 것들을 팔고 있어요. 그런 것들 넣으면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없다 하더라도 새 휘발유에 요거 보관된 휘발유 한 반 정도씩 섞으면은 충분히 차 연료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. 차 엔진 안에는 노킹 센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휘발유 품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갖고 점화식에 맞춰서 엔진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최대 한 반 정도까지도 이제 줄어들어서 조금 남은 것들을 차에 넣고 한번 실험을 해봤었는데 그것도 충분히 문제가 없더라고요.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관하면 더 쉽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저는 이 전쟁 사태가 더 큰 재난과 전쟁으로 더 확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참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단기 전으로 끝날 거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좀 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